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복이나 다름없는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은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갈등의 여지를 남긴 메시지를 남긴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부터 논평하고 싶은 생각이 좀 되지 않나요? 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한 뒤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상황 그리고 헌재의 탄핵 결정 등은 진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특검 수사와 정치적 측면을 고려한 셈법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 더 나아가서 보수 지지층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냐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대목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할 당시 마중 나와 있던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입니다.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의원 등 현역 의원 8명과 손범규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1시간여 전부터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정리 차원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메시지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당론을 정했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게 개인적인 그동안의 대통령과의 인연, 또 정치적 인연으로 간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갔는지도 좀 당 차원에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국론 분열 또는 국정 불안의 연속선상이 아니라 이것을 과감히 떨치고 나가는. 네, 검찰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정치 행보뿐만 아니라 공개 행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저로 복귀하기 전에 현충원에 참배하려던 일정도 검토 차원에서 그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헌재 결정에 아직 그 어떤 승복의 메시지를 드러내지 않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는 백성문 변호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서영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에 복귀한 지 이제 이틀째인데 사저 주변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이게 어떻게 경찰관은 폭행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제 아마 취재진들이 지금 그 앞에서는 취재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재진하고 좀 마찰이 있는 거를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좀 제지하고 말렸더니 한 7세 되시는 분, 그분이 아마 도로 쪽으로 경찰관을 밀어버리는 바람에 밀린 경찰관이 차도로 밀렸는데 지나가던 차가 허리 부위를 좀 치었는데 다행히 중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아마 지금 체포를 했다 하고요. 그 사람 이제 공무집행방해라 이런 걸 처벌을 하겠죠. 그 이외에도 지금 지속해서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는 태평로 파출소 앞에서 휘발유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뚜껑을 열고 라이터 불을 켜려고 했다든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고,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자꾸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인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승복의 시비거리도 사실은 이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은데,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진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볼 때는 바로 대통령이 3일간의 침묵, 그리고 3일간의 늑장 퇴거 속에서 이미 대통령은 말하지 않지만 헌재 판결은 부당하다라고 응변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어제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친박 지지자들, 태극기 지지자들이 저렇게 삼성동 사저 앞에서 저런 경찰과의 불상사도 아마도 그 근원에는
대통령이 바로 헌재 선고와 파면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고 억울해한다라는 것 때문에 저 지지자들도 그런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저렇게 과격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 보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땐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만약에 검찰이 지금 서둘러서 대통령에 대한 그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소환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로 그 출석을 요구한다든가 구인을 하려고 할 때 아마 삼성동 일대에는 제가 볼 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더 큰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리적 대응보다는 정치 쟁점화해서 이걸 통해서 향후 자기의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심이 갈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뭐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부분이야 뭐 아무리 이제 애둘러서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엇을 통해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으로 걱정되는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면 불소추건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검찰도 애시당초 수사를 좀 뒤로 미룰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모양새였다가 이번 주 주말쯤에 소환할 수도 있다라는 내부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환 통보는 그 전에 하겠죠. 그 점처럼 사실 뭔가 협의해서 소환 날짜를 정하고 이런 거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모양새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때 과연 이 검찰에 출석하실 건지.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 애시당초 검찰 특수본 수사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그래서 안 나갔죠. 특검도 그래서 안 나갔죠. 그리고 이번에 헌재도 결정이 어쨌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언가 음모론에 빠졌다는 시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 제2기 특수본의 조사에는 순순히 응할 것인지. 근데 만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는 강제 수사가 돌입이 될 텐데 그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걸 안 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지금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돌아갔지 않습니까? 사저. 거기에 근데 이게 지금 파면된 상태라서 원래는 비서관 이런 지원을 못 받고 경호 인력만 지원을 받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퇴임을 하셨으면 운전기사라든지 보좌관 한 3명 정도 두고 뭐 한 240만 원 정도 돈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파면에 의해서 그만뒀기 때문에 경호 기간도 원래는 15년인데 10년으로 유일하게 그 하는 거는 경호밖에 없거든요. 지금 근데 경호는 사실 뭐 저 박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그 뭐 경호 개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국가 기밀을 수년 동안 그 저 지득했던 사람에 대한 나라를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한 거고요. 이제 지금 뭐 사저에는 뭐 어제부터 보니까 뭐 이제 어제는 뭐 윤전추 전 지금 행정관이죠. 아직 사표 안 했는데 그 사람도 갔고 뭐 이영선 뭐 행정관도 갔다고. 이영선 행정관 원래 그러니까 경호처 소속.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원래 경호관 출신이니까요. 아마 20명 중에 포함이 돼가지고 사저 경호를 아마 시킬 것 같은데 전환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오늘도 재판 있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선고유예 이상이 나오면 공무원으로서 파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국정농단의 일부분에 개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적절하죠.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윤전추 행정관을 경호처 소속으로 이렇게 소속을 바꿔서 좀 이렇게 그 보좌하게끔 한다. 한 명도 없으면 좀 곤란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편법이기 때문에 이제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근데 사저를 박근혜 대통령 사저 내부가 한 번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던 모양이에요. 기자들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옛날 정치인들은 다 집에서 아침 먹고 이랬는데요. 예전에 경선할 때 잠깐 삼성동 사저를 개방해서 기자분들이 갔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좋은 말로는 소박했고 좀 안 좋은 얘기로는 79년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그 상황 그대로 그 집이 예를 들면 골드스타 가전제품이라던가 뭐 예전에 79년도에 있었던 가전제품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너무 좀 그 사람의 온기가 좀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났었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들어갔던 분들이 오랫동안 방을 비워놔서 그런지 친박계 의원들이 방이 너무 춥다라던가 대통령이 뭐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뭐 강남에 시세로 한 30억 넘는 집인데 그렇게 초라하지도 않을 것 같고 방에 불 때면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국민들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기보다 보일러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안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건 좀 국민의 감정을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을 경호관으로 변칙 운영해서 비서관으로 쓸 것처럼 이영선 행정관은 변칙은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경호관으로 갔는데
비서진으로 이렇게 그 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 또한 아무리 사람이 없더라도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렇게 그 퇴거하는 당일날 예. 이렇게 나타났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그 많은 애견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새로움이 희망이에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올 때 이 강아지들이 같이 오지 않은 것만은 거의 확실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 우리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뭐 고소로 고발을 한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사실 그건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네. 같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건 진돗개 이 9마리를 정말 이뻐했던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러면 지금 사저에 뭐 마당도 있고요. 충분히 그 중에 몇 마리라도 데리고 올 수 있었을 텐데 한 마리도 이제 안 데리고 오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분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이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 문제가 또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건 지금 가족 없이 혼자 계시는 거 아닙니까? 혼자 사신다면 그래도 청와대 내에서 정을 붙였던 진돗개를 데리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모양새가 낫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너무 매몰차다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지금 사실 이 국정농단에 어찌 보면 아주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 지금 진돗개 9마리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아니 좀 어떻게 입양이 되든지 뭐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까딱하다가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가 될 뻔했던 그런 개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용도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보다는 아마 청와대 내 경내도 넓고 하니까 청와대나 아니면 이런 사회 기관에서 청와대에서 얘들 계속 살라고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던 개도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상당한 시간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좀 잘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또 그런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뭐 안에서 또 이게 잘 돌봐줄 인력만 있으면 좋죠.